안녕하십니까, 미니마스터입니다. 어, 당근이나 뭐 중고나라 거래를 하다 보면은 뭐 보통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도 딱 그 문제를 일으킬 게 없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영상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사인간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짐승 새끼들이,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닌 새끼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솔직히 당근 가지고 뭘 싸울까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그 판다님이 그 당근 거래를 해서 고소까지 먹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당근으로 그런 건 아닌데, 뭐 살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 또 저 역시 고소를 먹은 적이 있고. 근데 이게 판다님 명예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버러지들이 인간의 법을 이용해서 장난질을 해요. 그러니까 판다님 같은 경우도 이미 결론이 나왔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게 나왔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내용을 얘기하자면은, 당근으로 자전거를 팔았는데 안장봉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 고소를 했어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래요. 이거 들으신 분들은 얼척이 없을 거예요. 정비만 17년 이상 한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새끼들은 보면은 지들 입장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닥치고, 그냥 이런 새끼들은 솔직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짐승법에 대한 걸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현실적으로 간첩법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간첩법도 그걸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누가 왜 반대를 하는지는 결과는 단순하게 뻔하죠. 그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대단한 뭐 정치학적인 뭐 그런 식견이나 그런 그런 거 지식이 됐든 경험이 됐든 필요 없어요. 저는 참고로 그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필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들으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새끼가 범인이에요.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근데도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것들도 있고, 현실은 그래요. 이거 들으면 발작을 하네요. 그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것들이 있을 텐데, 어차피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런 기본적인 게 되고 나면은, 그런 게 되고 나서야,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있고, 국민의 주권에 대한 그 개념이 적어도 자기 주관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상황이 됐을 때, 적어도 그 정도의 지성이 기본적으로 보편화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말하는 짐승법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학자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좀 그 유식한 사람들도 약간 뻥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근데 현실에 오히려 살고 있는 분들, 현실에 산다는 거는 항상 그 직장 생활하고, 특히 서비스업이나 그런 사람하고 많이 부딪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 말을 100% 지금 이 말이 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분들은 오히려 판사, 검사 막 이런 엘리트 집단들이 이걸 진짜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러니까 집에서 판사 밀고 얘도 판사가 되려고 하고, 제가 봐도 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이 있죠. 전교 기본적으로 1등 하고 막 머리가 비상한 애들이 있어요. 딱 그래가지고 벌써 뭐 서울대나 뭐 그쪽 노리고 있어서 막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으려고 하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은, 의사도 그렇지만, 근데 의사는 어차피 사람을 고치는 선에서 끝나니까 상관이 그나마 덜한데, 의사도 그렇고 판사 막 검사 이쪽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공부만 줄창해요. 공부만 줄창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뭐라고 할까요, 인생을 보편적인 진짜 사람하고 부딪히며 사는, 아니 판사하고 검사가 사람들하고 부딪힐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부딪힌다고 하겠죠. 제가 말하는 부딪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현실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사냐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판사하고 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말로 피해를 보고 판사 검사에 진죄를 내는 분들이 세상에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피해를 본 진짜 일반 시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게 왜 그분들이 그걸 왜 겪냐면은 아실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을 테고.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요. 평생을 공부만 하다가 엘리트 직종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알바를 무조건 해봐라.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뭐 알바를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학생들도 이해할 테고. 그게 아니라 그게 현실을 부딪혀보라는 의미였던 거거든요. 저는 그 학생도 딱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 얘기 하시는데.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어요. 저도 주변 지인들이 그 과정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알바할 시간도 없고 알바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류들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옛날로 얘기하면 그 귀족 왕자님 공주님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냥 그 코스 자체가 경로가 그 사람들의 경로가 그게 되기 위한 경로가 그렇게 짜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현실에서 부딪히는 현역 종사자들은 하루에 막 뭐 못해도 몇백 명에서 몇천 명, 어떤 사람들은 몇만 명을 부딪히는데 그러면 통계가 나오거든요. 심리학적인 현실 통계가 나와버려요. 몇 명당 몇 놈은 인간 새끼가 아니다라는 게 딱 나와요. 그냥 그게 심리학자들이 내는 통계보다 훨씬 정확한 거예요. 그거 현실 통계거든요. 그게 그분들이 심리학자가 아니라는 것뿐인 거지. 어떻게 말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부류들 그거를 그냥 그 사람들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짐승을 현실에서 그냥 항상 겪으면서 몸에 배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 짐승들이 다시 완전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당근이나 중고 거래를 하다가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를 하다가 고소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희 방에도 대전 미벨동에도 있고 판다님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신사예요. 그러니까 싸울 줄을 몰라요. 성향 자체가 그래요. 엄청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저는 솔직히 안장복 내려간다는 걸로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부터가 벌써 이 새끼는 그냥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도 없는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그냥.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은 판다님 그 명예나 그런 걸 위해서 일단 판다님 성격이 저랑 달라요. 저는 뭐 진짜 지랄 맞은 그 싸움꾼으로도 학자로서 살아왔고 봉사자로도 살아왔죠. 군인으로서 살아왔지만 진짜 지랄 맞은 싸움꾼으로도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딱 그 실제로 만나보면은 그 사람의 그 외모하고 뭐 그런 거 뭐 말하는 톤이나 그런 걸 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그거예요. 점잖으니 그러니까 또박또박 얘기하고 딱 전형적인 학자 같은 느낌. 그분이 학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런 느낌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근에 팔 때도 저는 되게 대충 그냥 필요한 것만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나서 그리고 딱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냥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이분은 디테일하게 다 그 내역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게 그 판매했던 것도 그 트라이폴드 올리 제품을 이분이 거의 사고서 뭐 몇 달이나 썼나? 그리고 자전거도 뭐 열 몇 대 갖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그 자전거만 쓰지도 않죠. 거의 거진 새 거예요. 실상이요. 그러면요. 더군다나 자기가 정비사인데 자전거 더더군다나 깨끗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내역 설명 다 하고 그리고 튜닝 내역 그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장봉도 2개였어요. 그러니까 출고 안장은 그 흘러내림이 그게 적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튜닝 제품이 그게 흘러내리는 그런 게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고 보냈는데 한 달 있다가 한 달이 지나서 이거 환불 해달라. 이거 누가 봐도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판다님이 또박또박 설명을 했겠죠. 저 같았으면 벌써 한 소리 했어요. 진짜 심하게. 근데 그래 한 소리 하고 적어도 상식적인 선에서 처음에는 또박또박 얘기를 해줘요. 근데 대응이 벌써 인간 새끼가 아니다 그러면 저는 욕 쳐박아요.
저는 성격이 그래요. 개쌍욕 쳐버려요. 진짜 혼내는 걸 넘어서 쌍욕 쳐박아요. 확정이 되면은. 예, 전투 준비에 들어가요. 저는요. 이 사람 새끼 아닌 애들하고 한두 번 저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일반적인, 아까 얘기한 그 현실을 살아본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이 새끼들하고는 어차피 말이 안 통하거든요. 바로 욕 쳐먹으면서 하면 너는 나랑 전쟁을 할 준비해라 이 새끼야 하면서, 그래서 그 새끼 고소하려면 고소할 새끼는 고소하는 거예요. 피곤해지죠 물론. 어차피 피곤해져요. 근데 판단님 같은 거 설명할 거 다 설명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꼬목조목해서 점잖게 얘기를 해요. 하고서, 근데 이게 판단님이 봐도 아니거든요. 한 달 다 지나고 나서 뭐 그거 뭐 지가 그 변심이거든요. 그냥 환불해달라, 그건 아닌 것 같다 설명 다 하고서 했더니만 이 새끼가 고소를 한 거죠. 근데 경찰 입장에서도, 근데 이게 저도 그걸 겪어봤고 경찰 입장에서도 더럽게 피곤해요. 형사님들도 그렇고. 내가 이러려고 경찰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 새끼들 때문이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차라리 현장에 가서 진짜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게 낫지, 하루 종일 그런 새끼들 때문에 쓸데없는,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듣거든요. 이런 새끼들 때문에 막 그냥 막 고소장이 쏟아진대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면 그 쓰레기 같은 고소장 처리하면서 그 괴리감이 오는 거죠. 막말로 진짜 뭐 범죄자가 칼 휘두르고 막 흉기 휘두르고 거기서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 국민 지키기 위해서 위험해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만 한다 이거예요. 경찰이나 형사들이. 근데 이 개병신들 진짜 그 쓰레기 짓거리 하는 그 새끼들 그것 때문에 시간을 거진 대부분을 인생을 이제 정년퇴임 제가 겪었던 분은 정년퇴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앞둔 그런 분인데도 그걸 적나라하게 직접 설명하셔요. 이 새끼들 그거를 진짜 내 경찰 생활이라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거보다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거보다도 이 병신들의 그 고소장으로 그냥 자기 직장 인생은 그거 처리하는 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싶었어요. 그건 저도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겪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들은,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그걸 많이 겪을 거라는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겪은 그런 거보다 이분들은 얼마나 겪을까. 미친놈들을 많이. 근데 현실은 그 진상하고 그 유사인간 개쓰레기 새끼들을 엄청나게 겪는 거예요. 이 사람 새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짐승법에는 이런 것도 들어갔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몰라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게 일반 새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이건 뇌피셜이에요. 이 새끼들 뇌CT 찍으면 이 새끼들 전두엽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사이코패스들은 그 대가리 구멍 난 게 명확하게 틀리거든요. 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뇌CT 찍으면 정상 비정상도 나와요. 거기까지 사이코패스로 분류를 안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 사이코패스들은 진짜 확연히 달라요. 그냥 일반인이 봐도 그 CT 구분이 가능해요. 그 정도로 확연히 구분한데, 이 짐승 새끼들, 제가 말한 이 유사인간 새끼들도 내 CT 찍으면은 100% 나와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 주권에서 저는,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 정말 잘못된 거지만, 근데 노예 제도도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무조건 부정할 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이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제가 인권하고 자꾸 그런 거 파란 인간들 개극혐하는 얘기를 영상에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 참고로 봉사자로 살았어요. 뭐 1, 2년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지인도 그러니까 봉사자고 그 얘기 영상에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상무정신하고 하여간 국가 방위 그런 거에 미쳤던 놈이라 진짜 뼈를 깎으면서 그런 훈련을 했고,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그런 내역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진짜 그 나름대로의 그 경력과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 분야적인 일가견이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제가 항상 떠드는 그 UDT 출신, UDT 하사로 전역했거든요. 병하사 전역한, 그쵸, 김하사한테 오죽하면
최근에도 저는 그건 과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제 그 설득을 위해서, 어떤 말에 그 힘을 실기 위해서도, 권위를 위해서도 얘기하자면, 최근에도 제가 그 사람한테서 존경한다라는 그거를 들은, 그게 전화 통화로도 기록에 있어요. 지금 뒤지면 얼마 전이기 때문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김하사한테서 옛날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저는 근데 과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제 운동 코치를 도와주면서도 제가 예전에 했던,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말들을 인용을 하는, 최근에도 인용한 게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러면 웃음이 터져요. 그러면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럼 들으면은, 아, 내가 여기 이렇게까지 뻗어나갔구나. 저 운동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넓어요, 범주가. 근데 그런 입장인데, 근데 뭐 제가 뭐 노예제를 뭐 찬성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노예제 자체는 정말 없어져야 하는 게 맞았지만, 그 세상 그때 당시의 상황하고 모든 걸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미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근데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 대부분이 현실을 사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의도를 오해를 안 하실 거예요. 짐승법을 만들고, 그리고 CT 촬영이 됐든 심리학자 동원해서 이것들을 그 색출해내는 그게 과정이 현실적으로 이미 분야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심리학은 그걸 전문적으로 알고 있었고, 의학적으로도 그걸 분류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는요. 거기까지 손을 뻗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면 그거보다 더 급한 것도, 왜냐면 그 군중의 어리석음, 국민의 어리석음 때문에 진짜 급한 것도 지금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무슨 짐승법이에요. 감첩도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판인데, 현실은 원래 했던 것도 지금 국민들이 그 병신짓 해가지고 그나마 갖고 있는 주권의 증거 중에 하나인 투표도 똑바로 못 해가지고, 제가 항상 그거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모름 하지 말라고. 근데 어쨌든 얘기를 마저 이어가자면은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색출한 다음에 이것들한테서,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할 수는 없지만서도 이건 정당한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성별에 의한 차별, 뭐 피부색에 의한 차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국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그 사람의 종교 관계없어요. 근데 무슬림은 아니에요.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차별하냐? 아니요. 저는 이게 무조건 무슨 차별하는 사람들 중에 그 내용을 알고 해야 돼요. 어떤 그 차별은 오히려 그게 프레임인 것도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 프레임은 그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정당한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자들 보고서 백인 우월주의자 차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 그게 있어요. 몇 가지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무슨 차별 중에는 그 새끼들이 악랄한 진짜 인간이 아닌 짓거리를 한 그 명확한 진짜 아주 그냥 역사적인 그 거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별이 아니죠. 그건 응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거 아니고는, 예, 뭐 피부색으로 저는 뭐 차별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어떤 집단, 어떤 지역, 진짜 전과라고, 그게 전과 아닌 전과자보다도 더 더러운 전과를 가진 그런 내용들을 가진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류하고 차별하고 철저하게, 그거는 응징까지 해야 돼. 차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특정 어떤 뭐 무슨 차별에 들어가는 그 부류들하고 짐승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유사인간 그 진상 새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건들 많잖아요. 그거 100%거든요. 그 여러분이 봐도 이게 정상인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버스 탔는데 그 버스 민폐녀 유명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계성 장애 그게 유명해졌죠. 나르시스트에 대한 것도 더 확장이 됐고, 그것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래요. 그쪽 분야에서.
그러니까 유행을 탔죠. 엄밀히는 그 분야의 뭐 전문가들이 그걸 뭐 더했다는 게 아니라 유행을 탔죠. 일반인들이 그걸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근데 하여간 그 버스 민폐니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 설명드리자면은 그 버스 그 좌석을 그 버튼 누르고 뒤로 누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 누울 때 그 약간 조금 눕거나 그 뭐 한 10cm는 눕나? 근데 그것도 저는 뒷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거든요. 아, 저 약간 이거 눕혀도 될까요? 근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게 막 그 사람 눈앞까지 막 그러니까 막 싹 밀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그거는 갈 수 있는 범주가 아니죠.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 뒷사람은. 그러니까 약간 눕히는데 아, 저 의자 좀 조금 뒤로 해도 될까요? 물어본다면 아,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은 뭐 10cm 에서 10 몇 cm 뭐 그 정도 약간 누울 수 있을 정도 각도를 따간 다음에 거기서 그다음에 보통 가는 동안 지루하니까 잠을 자잖아요. 보통은요. 근데 이 버스 민폐니아라는 거는 그 사람 진짜 눈앞까지 밀어버려요. 그 사람은 뭐 앉아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영상이 찾아보면 적나라하게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 대응이에요. 그 진상 새끼, 제가 말하는 유사인간 새끼들이 사람 새끼가 아닌 게 그 다음 대응이 확정이 돼요. 뭐냐면은 만약에 일반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저기요 이 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근데 일단 그렇게도 하지도 않지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거 하고서 상황 파악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인간들은 말도 안 되는 막 진짜 그 사람 눈 앞까지 그 좌석을 민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뭔가 뭐 좀 앞으로 해주시면 안 되냐고, 너무 뒤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이것들의 반응은, 인간이 아니죠, 이 것들의 반응은, 이 짐승 새끼들의 반응은 아니 내 의자 내가 하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하냐, 왜 내가 못하게 하냐, 이런 식이 돼요. 나의 권리를 왜 네가 억압할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진짜 공통점이에요. 진짜 이게 제가 겪었던 것도 그렇고 유명한 그 진상 사건들 되게 많아요. 보면은요, 뭐 사기성 특성도 있고 뭐 유형은 여러 가지예요. 뭐 일부러 뭐 머리카락 집어넣고서 막 그 음식비를 지불 안 하기 위해서 뭐 유명한 연예인도 그런 게 있었죠. 그 모녀간에 뭐 그지랄하다가 걸린 것도 있었고. 하여간 그건 진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고소까지 갔던 그런 사건들도 있고, 진짜 일반인에 의한. 그렇죠. 그거는 사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진상이에요.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수 있는 짓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양심을 가진 공감 그 범주에, 보편 사람의 공감 범주에 있지 않은 소위 말하는 진짜 인간 쓰레기이고 유사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것도 사이코패스라고 봐요. 그게 어디까지가 사이코패스고 거기에 대한 심리학적인 그게 범주가 존재하지만, 이미 공감 그 정도까지 벌써 그게 일반 인간의 그 상식 밖에 그런 대응을 하고 행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추려내서 이것들한테는 일단 당연히 투표권 당연히 없는 거고, 세금적인 그런 조정도 필요해야 되고, 그 제약이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걸 만들었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걔네들에 대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그 법적인 그런 최소한의 그 보장이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나 안전 개념이거든요. 법이라는 것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그래요. 안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법정화되는 건 법인 거고, 완전 규정화되는 건 법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 되는 게 예의의 개념이거든요. 안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의 그 조건이 아닌데 있는 거는 예의라기보다는 그거는 저는 허례의식으로 저는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하여간 저도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리적인 그걸 그 법학 전문가들이 또 거기서 그걸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근데 그건 저는 아직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제가 얘기하는 그냥 뇌피셜이니까. 뭐 근데 그런 얘기가 있다면 저도 뭐 당연히 들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쵸? 배우게 돼서 좋죠 저야. 근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참 보면은 때마다 일어나요. 하여간 당근이나 중고거래. 그래서 저도 저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중고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다 직거래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이 지금 다 팔고 얘만 남았거든요. 자전거가 많으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미벨동에도 많죠. 자기 자전거 실어서 낸다기보다는 많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 진짜 그 마실용으로는 진짜 최강이에요. 양발 스탠드에다가 진짜 넓적한 진짜 넓적하거든요. 이 다운 커브가 지금 저거 흙바지가 진짜 정말 편리해요. 그 3단 딱 3단 내장 기어라서 뭐 정비할 필요가 없죠. 정비 편하고 3단이라 불편하다면 불편한데 마실용은 그 애초에 막 많은 기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3단으로도 충분하고 요 거리도 가까워요. 그래서 엄청 편하고 미니벨로 자체가 편한데 특히 이 짭둥이 스타일들은 진짜 편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앞에 뭐 그런 이거 뭐야 지금 자꾸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요것도 있고 어댑터 다 달리고 정말 편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프레임은 그쵸 3세대 고급이에요. 고급 프레임이에요. 7005 프레임에다가 이거 갖다가 오히려 그거 외장으로 변경하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도 그런 내용 또 미벨등에도 올라온 게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저도 올려놓고 처음엔 고급화 상태로 지금 이것도 튜닝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크랭크 이거 대고 뭐 이것저것 달려 있어요. 보면은요.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부분 다 개조됐고 이런 거에 다 있고 기존에 있는 거 그거 불편해가지고 이걸로 바꿨고요. 그런 정도인데 원래 시트 포스트도 바꿨었는데 지금 이건 출고 상태로 돌아갔고 원래 고급화했을 때 하도 이게 안 팔리니까 복원 그냥 원복해서 가격을 더 낮추고 원복해서 어쨌든 드리겠다고 하고서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저도 얘가 지금 진짜 그 강한 구매 의사를 오직하면 용달 그 신청까지 해서 그 용달 아주 일부분만 해달라. 근데 가격적으로 저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그걸 썼어요. 그리고 저도 빨리 이거 하도 오래 안 팔리다 보니까 그 정도는 부담해가지고 용달로 서울 보내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가격적인 건 전혀 부담이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분은 이거를 구매할 의사가 너무 강했어요. 저한테 막 그 장문으로 무려 3번에 걸쳐서 이걸 용달을 해서 자기가 그걸 해가지고 사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직거래를 계속 권하는 이유가 일단 1차적으로 얘기한 진상 문제. 근데 그분은 모르죠. 저는 그분이 진상인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씀하시는 거를 근데 그게 진상이나 유사인간은 아까처럼 막 고소 걸리고 이런 피곤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반 인간에도 직거래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정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상 이게 사진으로 볼 때하고 직접 받았을 때 이게 체감이 다른 거야. 근데 그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막 사진을 볼 땐 너무 이쁘고 좋았는데 받았을 때는 약간 뭔가 좀 서운한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뭐 그 사람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진하고 실제 물건하고 그게 체감하는 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서 그 중고 거래는 직거래를 선언해요. 그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물며 아까 얘기했듯이 막 그런 진상하고 막 진짜 이 영상 보는 진상 유사인간들 이 사람 같지도 않은 러버지 새끼들아, 니들은 좀 그냥 알아서 새 물건 사고 그냥 알아서 그냥 생존을 해라. 딴 사람들을 자꾸 인류의 혜택을 받으면서 감히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 인류의 법을 이용하고 그 엄청 역하거든. 진짜 여러분 진짜 저는 진짜 이 새끼들은
이 새끼들이 사람의 그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역할 정도예요, 진짜. 니들은 그러니까 당근 뭐 중고 거래 이용하는 것도 그 혜택 자체를 받는 것도 나는 역해, 아주 역해. 내가 표현을 하나, 한계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역한데, 그러면서 남 피해는 다 주고. 너 같은 것들을 지금 21세기에 인류의 문명이 살려둔다는 것도 나는 꽤 거기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거든. 그거 니들 하나 그 처분을 못한다라는 게 이 정도 심리학과 법적인 그 역사를 걸어온 인류가 21세기에 너희 같은 진짜 정말 이건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솔직히 쓰레기라는 것도 과하거든. 쓰레기는 왔다 갔다 쓸 수가 있어. 근데 니들은 그거는 어떻게 그게 재활용도 못한단 말이야. 근데 하여간 하여간 니들은 하지 마라, 좀 제발 쓰지를 마. 하여간 이것들 아니더라도 하여간 일반 사람 간의 거래를 하면서도 직거래가 아니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결국은, 그렇죠. 왜냐면 그 돈 몇 푼 해야 된다고요. 이거 몇십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지금 올라가 있는 것도 한 23만 원인가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그거 하자고 돈이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이거 갔는데 그 사람이 기뻐하면 다행인데 속이 상해. 그 기분 좋겠냐고. 20몇만 원 그거 팔고서 뭐 어차피 그거 그 사람 속상하고 막. 근데 그거는 저도 예측을 못 한다는 거죠. 반대로 막 물건 너무 좋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기분 저도 괜히 좋죠. 근데 반대로 사람 속상하고 이러면은 그게 제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 잘못도 아닌데 이게 결과가 참 찜찜해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이미 십수년도 훨씬 전부터 자꾸 자전거 그쵸, 사용자들은, 그 매니아들은 자덕들을 전부 다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딱 확인을 하고 직접 와서 다 확인을 하고 그 사람도 보고 충분히 보고 한번 타보기도 하고 결정을 하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렇게 완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이 나와도 그게 지금 변하지를 않았어요.